청취자 여러분, 최근에 그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서 생성형 AI가 만든 사람들 단체 사진 막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사실 처음 딱 보면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오죠. 맞아요.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한 올이나 그 피부의 미세한 모공, 심지어 니트 옷감의 보풀까지 방금 최고급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디테일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한 3초, 4초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그 특유의 불쾌한 골짜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분명 머리색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르게 설정한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사진 속 5명의 얼굴이 마치 한 사람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처럼 묘하게 똑같아 보여서 참 귀괴하다는 느낌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겉보기 디테일은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그런데 약간 역설적이게도 인간 고유의 서사나 흉내낼 수 없는 개성은 싹 사라져버렸죠. 그 결과로 영혼은 없는 마네킹들의 집합처럼 보이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AI는 갈수록 똑같이 생긴 완벽한 인형들만 찍어내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의 핵심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이 소름 돋는 얼굴 동질화 현상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걸 주파수 도메인이라는 수학적 개념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파헤쳐보는 거죠. 오늘 소스로 아주 깊이 있는 AI 연구자들의 기술 대화랑 팩트체크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미리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똑같은 얼굴들이 나오는 문제가 단순히 AI가 데이터를 덜 학습했거나 기술이 아직 좀 부족해서 생기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기술 부족이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AI가 이미지를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수학적 방식 그 자체에 내재된 아주 깊은 편향 때문이거든요. 오늘 분석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 기술적 한계랑 그 돌파구를 잇는 엄청 흥미로운 퍼즐 맞추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챗 GPT나 미드저니 같은 그 엄청난 최신 AI들조차 왜 이 픽셀 영역에서 똑같은 얼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걸까요?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이 기막힌 역설에는 크게 3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바로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AI가 학습을 할 때 아름다운 얼굴이나 전형적인 노인인 같은 특정 데이터셋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네네, 엄청나게 많이 보겠죠? 그러다 보니 수학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즉 가장 평균적이고 무난한 외모로 정답을 좁혀버려서 수렴해버리는 겁니다. 튀는 개성보다는 안전한 교집합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일관성 유지 알고리즘의 부작용입니다. 잠깐만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게 왜 부작용이 되죠? 이미지가 깨끗하게 나오려면 당연히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깨끗함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AI는 인물 간의 조화나 이미지 전체의 매끄러움을 극도로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얼굴에 자연스럽게 있는 비대칭적인 턱선이나 한쪽에만 있는 점, 아니면 불규칙한 주름 같은 개별적인 특징들을 일종의 노이즈나 수정해야 할 오류로 취급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스러운 개성을 AI는 오류로 인식하고 마치 구겨진 옷다리듯이 매끄럽게 다림질해버린다는 거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 명을 한 화면에 그릴 때 발생하는 분포의 한계인데요. 제가 이 부분 자료를 보면서 제 스스로 완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떤 오해를 하셨었나요? 흔히들 단체 사진 속 그 복붙 얼굴들 보면서 AI가 어떤 사람 얼굴을 샘플로 딱 잡아서 포토샵 도장 툴처럼 복사 붙여넣기 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소스 자료 팩트체크를 보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이랑 AI가 생성하는 방식을 혼동해서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죠. AI는 특정 픽셀을 잘라서 옆으로 옮기는 식의 복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제 비유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100명의 진짜 사람 얼굴을 거대한 믹서기에 넣고 막 윙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섞인 반죽으로 가장 무난한 단 하나의 조각상을 딱 만들고 군중 5명을 채워야 할 때 이 유일한 조각상에서 눈썹 각도만 아주 살짝 1mm 올리거나 입술 두께만 깎아서 만들어내는 거죠. 와, 청취자님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기에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애초에 재료 자체가 평균화된 반죽 하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AI가 사람마다 고유한 페르소나를 처음부터 다르게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믹서기 반죽, 그러니까 AI 모델 내부의 잠재 공간이라는 곳에서 이미지들이 작고 동일한 학습 분포로 수렴해버리는 거죠. 복붙이 아니라 애초에 도달하는 목적지 자체가 평균 얼굴 하나로 쏠려버리는 구조적인 편향입니다. 자, 그럼 원인을 진단했으니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그 믹서기에 갈려버린 반죽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개성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웠던 게 우리가 흔히 아는 픽셀 수준에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 문서들을 보면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공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용어가 좀 낯설어도 전혀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공간 도메인은 그냥 우리가 평소 컴퓨터 화면에서 보는 픽셀로 이루어진 2D 이미지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왜 이 픽셀을 직접 건드리는 방식, 그러니까 픽셀 위치를 조금씩 흔들어주는 지터링 같은 기술로 얼굴 다양성을 못 주는 걸까요? 왜냐하면 공간 도메인, 즉 픽셀 세계에서 픽셀들은 서로 아주 끈끈하고 강한 사슬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인접한 픽셀들 간의 상관관계가 극도로 높아요. 끈끈하게 묶여있다고요? 엑스퍼트 인상 좀 바꿔보려고 오른쪽 눈 위치를 옆으로 1cm만 옮긴다고 가정해봅시다. 픽셀 영역에선 포토샵 올가미 툴처럼 눈동자 픽셀만 뚝 떼서 이동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 진짜 사진처럼 자연스러우려면 그 눈꺼풀 땡겨지는 모양이나 조명 그림자, 주변 안면 근육 굴곡까지 싹 다 다시 계산해야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주변 수만 개 픽셀을 다 새로 계산해야 하는데 조금만 어긋나도 화질이 심하게 깨지거나 형태가 기괴하게 일그러지죠. 아, 그러니까 픽셀 하나를 억지로 건드리면 주변 픽셀들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거나 엉켜버린다는 거군요. 결과적으로 화질만 거칠어질 뿐 똑같은 뼈대의 얼굴이라는 본질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깊은 구조적 편향을 픽셀 수준의 겉핥기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를 바라보는 차원 자체를 공간에서 파동, 즉 주파수 도메인의 세계로 완전히 점프시켜야 하죠. 여기서 이미지를 수많은 파동의 결합으로 분해하는 푸리의 변환이라는 수학적 마법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심층 분석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자료들을 꼼꼼히 보니까 이 주파수 도메인에는 이미지를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더라고요. 바로 진폭이랑 위상입니다. 네, 진폭과 위상 아주 중요하죠? 진폭은 이미지의 전반적인 질감이나 피부결 같은 표면적인 스타일 정보를 담고 있고요. 반면에 위상은 눈, 코, 입의 정확한 위치나 두개골 골격 같은 아주 본질적인 구조적 정보를 담은 설계도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집짓기 과정에 한번 비유를 해봤거든요. 오, 집짓기 비유요? 공간 도메인이랑 주파수 도메인을 어떻게 연결하셨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앞서 그 픽셀들이 끈끈하게 묶여있는 공간 도메인에서 눈 위치를 바꾸려는 건 비유하자면 이미 시멘트까지 다 말라서 완공된 집에서 벽돌 하나를 억지로 빼서 옆으로 옮기려는 것과 같은 거죠. 아, 그러면 당연히 집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거나 벽에 끔찍한 금이 가겠네요? 네, 화질이 깨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반면에 차원을 넘어가서 주파수 도메인의 위상을 건드리는 건 애초에 집의 뼈대, 즉 설계도 자체를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고급스러운 실크 벽지나 페인트 색깔 같은 진폭은 완벽하게 그대로 둔 채로 기둥 위치나 지붕 기울기 같은 위상만 완전히 다르게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죠. 와,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피부결은 매끈하게 그대로 놔두고 사람의 두개골 뼈대만 내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니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네, 그 비유를 들으시면 청취자분들도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AI 생성 중간 단계에서 아예 다른 사람의 위상 정보를 슬쩍 주입하는 페이지 수합을 하거나 위상에 노이즈를 섞어주면 피부가 깨지는 화질 저하 없이 이목구비 비율과 얼굴형을 근본적으로 뒤틀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개성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청취자 여러분도 머릿속에 탁 전구가 켜지면서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위상 조절이 이렇게 완벽하면 당장 우리가 쓰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모델에 플러그인처럼 딱 꽂아서 똑같은 얼굴 문제를 당장 완벽히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전문가님, 왜 현존하는 모델들의 이 기술을 당장 얹어서 완벽하게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대중적으로 쓰는 모델들의 사후적으로 기술을 얻는 파인튜닝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 파인 튜닝도 꽤 강력하잖아요. 요즘 로라 같은 걸로 그림체 엄청 잘 바꾸던데요? 방금 말씀하신 로라가 좋은 예신데요. 로라 내부 구조를 뜯어보면 애초에 주파수나 위상이라는 걸 독립적으로 다루는 수학적 개념 자체가 안 들어 있습니다. 다 지어진 집에 뼈대는 놔두고 그냥 조명 온도 바꾸는 인테리어 공사 수준이라 근본 해결이 안 되죠. 아, 겉면 스타일만 바꾸는 거라 무리군요. 그럼 그 SDSTFT라는 기술은 어떤가요? 이름부터 뭔가 주파수를 다룰 것 같은데요? 네, SDSTFT는 특정 주파수 대역 가중치를 억제하거나 강조해서 어느 정도 얼굴 다양성을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오디오 이퀄라이저 만지듯이요. 로라보다는 구조적으로 낫죠. 오, 그럼 이퀄라이저로 뼈대를 주무르면 고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쉽지만 그것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다 굳어져 버린 AI 모델의 가중치를 사후에 조정하는 거라서 그 잠재 공간 깊은 곳의 구조적 편향이라는 근본까지는 못 건드리거든요. 외부에서 밧줄로 기둥 당긴다고 집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잖아요. 아,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줬다는 거네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AI한테 진정한 개성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하나요? 맞습니다. 아예 처음 바닥부터 학습시킬 때 설계 단계부터 주파수 기반 손실함수 같은 걸 넣어야 합니다. 그 핵심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FFL, 국소 주파수 손실입니다. 아, 그 FFL. 제가 관련 자료 팩트체크 보다가 AI 요약본에서 이거 2022년 CVPR 논문이라고 잘못 말한 걸 콕 집어낸 걸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언어 모델들이 자주 헷갈리는 정보인데 사실 2021년 ICCB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입니다. 근데 연도는 틀렸어도 AI조차 이걸 핵심 해결책으로 꼽을 만큼 내용이 강력하죠. 그럼 이 FFL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해서 뼈대를 다양하게 만드는 건가요? 아주 쉽게 말해서 AI가 자꾸 뭉뚱그려서 평균 얼굴로 도망가려는 걸 막는 엄격한 벌점 시스템입니다. 합성하기 까다로운 주파수 성분을 대충 뭉개려고 하면 당장 그 어려운 주파수에 집중해서 인물간 뼈대 똑바로 다르게 그려내 하고 강제로 채찍질을 하는 거죠. 와, 어려운 대역을 회피 못하게 페널티를 줘서 개성을 강제한다니 정말 똑똑하네요. 이런 초기 설계 연구들이 또 있나요? 네, 아주 다양합니다. 2020년에 나온 DAADM 연구는 원본 데이터의 엄청난 다양성을 AI가 학습 중에 까먹지 않게 보존해주는 구조고요. 또 최근 2025년 CVPR 학회 발표 예정인 FD콘브 기술은 제한된 연산 예산 안에서도 강제로 아주 다양한 주파수 성분을 지니는 가중치를 만들어내는 기법입니다. 오, 물감은 적은데 붓터치를 다르게 해서 수천 명 골격을 그려내는 거군요. 아, 그리고 제가 크로스 체크하다 보니까 2021년 유립스 학회 논문 생성 모델의 주파수 편향에 관하여 이것도 되게 자주 언급되던데 이것도 해결책인가요? 아, 그것도 명확히 짚고 가야겠습니다. 가끔 그 논문이 해결책인 것처럼 부풀려지는데 사실 그건 아주 훌륭한 진단서이지 치료제는 아닙니다. 진단과 치료의 차이군요. 네, 왜 AI 가짜 이미지가 진짜와 스펙트럼이 다른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한 연구죠. 이 날카로운 진단이 있었기에 나중에 아키텍처 초기부터 주파수 패턴을 억제하는 판별기, 예를 들어 FTGen 같은 걸 설계에 반영해야 진정한 개성이 나온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단순히 픽셀의 표면을 넘어서 정말 깊고 차원이 다른 세계까지 다녀왔습니다. 한번 쫙 정리를 해보죠. AI가 만들어내는 소름 돋게 똑같은 복붙 얼굴들은 공간 영역에서의 겉핥기식 조작이나 사후 파인튜닝만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깊은 늪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질화의 늪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해법은 인간의 뼈대와 근본 구조를 결정하는 주파수 영역의 위상을 흔들고 다양화하는 것뿐이었죠. 겉면의 디테일보다 뼈대를 어떻게 다르게 세워주느냐가 진짜 핵심입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은 이제 앞으로 AI 이미지를 보실 때 단순히 피부 진짜 사람 같다. 이걸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네, 잠깐만. 이 군중들 얼굴 골격이 전부 하나로 수렴된 위상 복부신가? 아니면 주파수 도메인 수준의 개성이 진짜 살아있는 모델인가? 이렇게 꿰뚫어 보게 되실 겁니다. 네, 진짜 감상을 넘어서는 눈을 가지게 되신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이 깊은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소스 자료의 논의를 한 차원 확장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도발적인 질문이요. 어떤 건가요? 오늘 살펴봤듯이 AI는 수학적인 확률과 극강의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 결국 가장 평균적이고 결점 없는 똑같은 얼굴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귀괴함의 골자리에 빠진 거고요. 네, 그럼 반대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현실에서 인간에게 느끼는 고유한 개성과 아름다움이란 결국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쩌면 그건 AI의 숨막히는 수학적 평균에서 살짝 벗어난 아주 미세한 위상의 어긋남에서 오는 것 아닐까요? 아, 미세한 위상의 어긋남, 그러니까 결함이나 비대칭이요. 네, 살짝 짝짝이인 눈썹 모양이나 비틀어지는 턱선 같은 결함들 말입니다. AI 계산기 속에선 오류로 취급돼서 다림질 당하는 그 불완전함이 사실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인 거죠. 와, 결함 자체가 인간의 고유한 아름다움이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마늘을 정답으로 학습하는 AI에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완벽하지 않은 인간다움의 가치를 수식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기술의 최전선이 마주한 이 역설적인 과제를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처음 그 으스스한 사진을 보며 느꼈던 불쾌한 골짜기의 원인이 결국 AI가 결함 있는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학적 한계 때문이었다는 게 참 긴 여운을 남깁니다. 완벽한 AI에게 불완전함의 미학을 가르치는 방법, 다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여정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